법조계 구명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브로커가 전북경찰청의 최고위급 간부와 찍은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나흘간의 황금 연휴가 시작됩니다. 어린이날 행사와 전주 한지축제, 군산 근대 골목길 축제와 남원철 축제 등 가볼 만한 곳이 많습니다. 이번 연휴를 앞두고 주요 체험시설과 숙박시설에 예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청년 취업 대책의 하나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9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법조계 구명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브로커가 전북경찰 최고위급 간부와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간부는 그러나 이 브로커와 친분이 없는 사이라며 연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전북경찰청 최고위급 간부와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남성은 해당 간부의 자리에 앉았고 경찰 고위급 간부는 바로 옆에 서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은 다정하게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진 속의 남자는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브로커 이모 씨입니다. 사진을 찍은 날은 지난해 12월 28일. 브로커 이 씨는 당시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돼 피고소인 신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정확한 고소 시점을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또 이날 전주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고 이 때문에 사건은 1월 18일 전주 덕진경찰서로 이관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간부는 그러나 이 씨와 별다른 친분이 없는 사이이고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며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해당 간부는 지난해 9월 경찰 장비 시연회에서 특장차 납품업체 고문이었던 이 씨를 처음 알게 됐고 전주에 온 이 씨를 집무실에서 만나 차를 마시고 사진을 찍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북경찰의 최고위급 간부가 경찰의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의 관계자이자 피고소인과 사진을 찍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강풍으로 건물 2곳이 부서지고 시설하우스 4개 동이 파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날 앞두는 지난 2일부터 어제까지 이어진 강풍으로 전주에서 정미소 지붕이 부서지고 남원에서 축사가 파손되는 등 2곳의 건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남원에서 시설하우스 4개 동이 부서지고 전주와 익산에서 가로수 12그루가 넘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낡은 수도관 때문에 수돗물이 줄줄 새 지난해 109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상대적으로 군 지역의 누수율이 28%로 높아 지난해 1,257톤의 수돗물이 버려졌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109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부터 낡은 수도관을 교체하는 데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많은 국가 예산을 확보해 수돗물 낭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나흘간의 황금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번 연휴에는 어린이날 행사와 전주 한지축제, 군산 근대 골목길 축제, 그리고 남원철 축제 등 가볼 만한 곳이 많습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린이날인 내일 전라북도 어린이회관은 체험마당과 공연마당 등으로 구성된 제94회 어린이날 대축제를 엽니다. 전주 동물원은 어린이를 무료로 입장시키고 문화축제 한마당을 진행합니다. 국립전주박물관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전통놀이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익산중앙체육공원과 군산종합경기장, 전북대와 전주교대, 원광대도 어린이를 위한 체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내일부터 나흘 동안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제20회 전주 한지문화축제가 열립니다. 한지 패션쇼와 공예대전 수상작은 물론 다양한 한지 생산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안에서는 모레부터 8일까지 위도 띠뱃놀이와 마실길 걷기로 구성된 부안 마실축제가 펼쳐집니다. 이번 연휴에 전통시장을 찾는 것도 좋은 추억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전주 남부시장은 내일부터 7일까지 야시장을 운영하고 익산 남부시장은 모레나 2시 30분에 와구락을 시장 가요제를, 완주 고산 미소시장은 토요일에 주말 장터를 엽니다.
이번 연휴 기간을 맞이해서 전통시장에서 다양한 먹거리, 즐길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오셔서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대 역사의 색다름을 느끼고 싶다면 모레부터 8일까지 열리는 군산 근대 골목길 축제를 방문하면 됩니다. 연휴 내내 남원 지리산 발해봉에서는 연분홍의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철쭉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나흘간의 연휴를 앞두고 주요 체험과 숙박시설의 예약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난해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은 농촌 체험마을도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청주에서 온 중학생들이 치즈 만들기 체험에 푹 빠졌습니다. 하루에만 전국의 중고등학생 600여 명이 치즈 테마파크를 다녀갔습니다. 치즈의 역사에 대해서 알게 돼서 정말 좋고 기회가 된다면 여기 와서 또 해보고 싶어요.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는 이달 체험객 목표인 2만 9천 명의 80%의 예약이 끝났습니다. 어린이날인 5일 예약도 거의 마감됐습니다. 5월 전체적으로 거의 마감인 상황이에요. 평일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 그 체험 활동으로 해서 거의 마감이 많이 된 상태이고요. 농촌 체험 시설을 갖춘 완주 구이면 안덕마을은 5일부터 8일까지 예약이 이미 끝났습니다. 200명의 숙박 공간이 모두 동나 여름 성수기 수준의 매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 때 그 여름 성수기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호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약객이 100% 다 완료가 돼 있습니다. 익산의 성당 포구마을이 자체 운영하는 야영장과 숙박시설의 예약 역시 마감됐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이번 연휴 예약이 95% 끝나는 등 5월 가정의 달과 황금 연휴로 각종 체험시설들의 반짝 특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시가 어린이날인 내일 동물원을 오가는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노상주차를 허용합니다. 전주시는 어린이날 동물원을 찾는 시민 편의를 위해 종합경기장과 대학병원 등 4곳에서 10대 순환버스를 무료로 운행하고 시내버스는 넉 대를 더 운행합니다. 또 동물원 주변 노상주차를 허용하는 대신 상황에 따라 동물원 진입 차량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내년부터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4급 이상 직원에게 성과 연봉제를 적용하기로 해 전북에서는 3곳이 영향을 받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을 적용하면 전북개발공사와 장수 한우지방공사는 연봉 총액에서 성과 연봉이 차지하는 비중을 최대 20%,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최대 15%까지 높여야 합니다. 하지만 전국의 지방공사와 공단 노조가 성과 연봉제에 부정적이어서 도입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청년 취업 대책의 하나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9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2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면 본인이 300만 원을 적립했을 때 9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여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격차 완화 측면이 크고 중소기업의 채용을 좀 확대하는 측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하지만 900만 원의 현금 지원은 한 차례에서 끝납니다. 또 인턴을 거친다고 해도 중소기업의 정규직 전환은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희망 사다리 장학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전북대의 경우 올해 신청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돈을 더 준다고 해도 대기업이랑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더 끌리지 않을까, 대기업이. 900만 원을 현금으로 청년에게 지원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현금 지원만으로는 정책 효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취업을 꺼려하는 이유는 근무 환경하고 급여 수준이거든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단기적인 처방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학생들의 주목을 끌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리는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청년 고용 할당제의 확대 시행 등이 먼저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북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14개 시군 전체에 찾아가는 현장 기동반을 설치합니다. 또한 전주시는 기업 지원 사무소를 운영하고 군산시와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은 기업 후견 인재를 도입하는 등 시군에 맞는 기업 애로 해소 대책을 추진합니다. 익산시가 시민이 행복한 품격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은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소통과 화합으로 지역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며 삶의 질을 높여 품격 있는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영장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누가 얼마만큼의 책임을 져야 할까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이런 사고에 대비해 공제회에 가입돼 있지만 정작 보험 접수를 꺼리고 있습니다. 민원 현장 하원우 기자입니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수영장입니다. 63살 정모 씨는 지난 3월 수영장 샤워실에서 나오다가 미끄러져 오른쪽 팔목이 부러졌습니다.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고 후유장애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근데 거기가 항상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미끄럼 방지를 했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정 씨는 수영장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며 시설공단이 가입한 배상보험에 접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접수만 해주면 되는데 그것도 못한다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우리 딸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더니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왜 그걸 나한테 묻냐고 그렇게 담당자가 얘기하더래요. 공단 측은 사고의 원인이 정 씨에게 있다며 보험 접수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명백한 하자가 있는 사항이면 당연히 그걸 받아들이는데 제가 명백한 사항이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접수를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이런 사고에 대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연간 2억여 원의 보험료를 내지만 보험 처리에 인색합니다. 바로 평가 때문입니다. 재정공제회의 보험 처리 건수는 안전사고로 집계돼 안전행정부의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본인한테만 피해가 있는 게 아니라 공단 전체적으로 피해가 오니까 잡히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죠.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체육시설을 17개나 갖고 있지만 배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2014년에 한 건도 없고 지난해엔 4건 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취재가 시작되자 보험 접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상금 지급 건수로 불이익을 주는 안전행정부의 평가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북 출신 6명을 포함해 87명을 신입사원으로 임용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하반기에 73명을 추가로 임용하기로 하고 채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낙농유구협회 전북도 지회가 아동복지시설인 삼성보육원에 1년 동안 우유를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이번 행사는 복지시설 어린이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업계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거석 전 전북대학교 총장의 출판 기념회가 오늘 전주의 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서거석 전 총장은 위기의 대학, 길을 묻다라는 책에서 지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전북대 총장으로 일하며 전북대를 명문대로 발전시킨 노하우를 선술했습니다. 또 자신의 대학 시스템 개혁 사례를 통해 대학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 감사를 받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직권 남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전북교육청 장학사와 학교장들에게 교육부가 요청한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에는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징계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별의 기록을 담은 박물관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남녀 사이뿐 아니라 끝이 난 모든 인연들을 전시하고 있는 실현 박물관인데요. 조지연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군대 간 남자친구를 크리스마스에 면회 갔던 양구행 버스표. 결혼하면 이렇게 살자며 만들었던 가구 미니어처. 이런 연인들의 이별만이 아닙니다. 7년 전 세상을 뜬 남편이 타던 자동차. 요절한 아들의 스피커처럼 차마 버릴 수 없던 물건들과 대회 우승만을 바라보며 많은 걸 포기했던 과거의 나 자신. 수험생 시절 지긋지긋했던 수학 교재까지. 실현에 관한 박물관의 전시품은 세상의 모든 끝난 관계, 이별의 기록들입니다. You didn't destroy your past, you saved it somewhere and you can move forward. 10년 전 크로아티아의 두 예술가가 사귀다 헤어지면서 추억의 물건들을 전시한 게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사연 속에서 나의 이별을 발견하고 공감했습니다. 수십 개 나라에서 3천여 명이 익명으로 물품을 기증했고 전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You don't know who these people are, but you can understand their love and their loss. 실현에 대한 박물관은 그래서 연인이 아닌 인연의 기록이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SBS 조지연입니다.